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전례와 습성에 따라 공약을 어기고 일부에게만 지급했지만 공약대로 했다면 성남시 청년배당보다 1-2년 앞선 대한민국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무리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 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입니다.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기본소득의 놀라운 경제 회복 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비 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재정을 소비 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 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이 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포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의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 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이제는 바다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천혜의 보고인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 물고기를 무차별 불법 포획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바다를 떠도는 페트병과 비닐은 해양생물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해안가에 널린 쓰레기는 여행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백사장에 박아놓은 불법 파라솔은 피서객의 가슴에 대못으로 박힙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경기도부터 하나씩 바꿔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불법 어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활동과 정화 활동으로 몰라보게 깨끗해진 경기 바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음식 판매용 컨테이너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점거 시설도 철거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복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바다 깊은 곳에 쌓여있는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청소선을 자체 제작 중입니다. 깨끗한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릴 청소선의 이름을 도민 여러분의 제안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고 청정 경기바다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은 기업체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과 이에 따른 전면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체 대상 진단검사를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부천 쿠팡물류센터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감염의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의 표본검사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검사를 원하는 기업에 풀린 검사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면 어디나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 의료원에서 검사 일자, 시간, 장소 등을 정해 방문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기적 환기 곤란, 작업자 간 거리 2m 미만 등에 해당되면 인근 사업장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다. 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풀링 검사 기법을 활용한다. 풀링 검사는 코로나19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5명의 검체를 섞어 동시에 검사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양성그룹에 대한 2차 개별 검사도 지원한다. 음성그룹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신청 기업에게는 풀림 검사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검체 한 건당 검사비 75,000원 중 37,500원을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개별 검사를 하든 여러 명을 한 번에 검사하든 검체 한 건당 검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검사 인원을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래 교육 관련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이어진 온라인 개학과 화상 수업 등 제도권 교육의 기존 틀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미래 교육은 교육에서 학습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를 발간하고 교육이 의무였던 시대에서 학습이 관리인 시대로 미래 교육은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50년 문맹률 78%였던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시행 등의 노력, 결과 2020년 문해율 99%,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섰다. 초고학력 시대에 진입한 현재 제도권 교육만으로는 배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그 결과 성인 10명 중 4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여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이에 따른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등 제도권 교육과 학교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맞이했다. 입시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문제시되었던 학교 수업이 신교육 기법을 통한 혁신,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2025년 에듀테크 세계 시장 규모는 3,420억 달러로 예상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과 대학 교육은 우수한 IT 기술의 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 활용 지수 또한 마이너스 0.563으로 OECD 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온라인 학습 혁신을 위한 해결 과제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저작권 문제 해결, 공정한 교육 기회 접근을 위한 정보 격차 완화, 과도한 스마트 기기 노출에 따른 역기능 완화 등이 있다.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미래 교육을 크게 앞당겼고 이제는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들어선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선적으로 학교와 교사 역할 전환을 강조했다. 학교는 직관과 공감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폭넓은 안목을 키우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교사는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종합설계자 역할과 함께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협력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 체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성인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던 평생학습생애 주기회원을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 기기와 인프라를 보급하여 공정한 학습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도민 대상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지식을 통하여 공교육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육 협력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미래 교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또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 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 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 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 직무법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 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 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 대상이 없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창설돼 식품, 환경, 원산지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 분야 수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취임 후 핵심 공약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특사경 조직을 종전 1단 7팀에서 2당 20팀으로 확대하고 수사 직무를 5차례에 걸쳐 총 108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 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 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해 허위 임신 진단서, 장애인 특별 공급 등 부정청약, 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3만 1000%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한 불법 대부 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들이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 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두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방역조치 불법 행위, 가짜 석유 제조,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 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선 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 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인특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 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